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 여야로 대치되는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병폐를 진단하고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포교를 위해 사회봉사나 미디어 홍보를 활용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근엔 사회 각 분야의 우수 자치단체와 공직자를 시상하는 행사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대략 10만 가구, 대다수가 환경이 어려운 빈곤층인데요. 연탄 후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올 한 해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된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진보와 보수, 여야로 대치된 갈등이 사회 전반에 걸쳐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병폐를 진단하고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갈등 심화 현상을 해결하고 국민 대화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공유하는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국민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 미션 포럼엔 정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갈등 사회의 해법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지금과 같은 분열엔 교계 지도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된 분열로 인해서 영적 지도력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먼저 기독교계가 우리 기독교 지도층들이 철저히 반성하고 통렬한 해결을 이 목사는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관용의 정신으로 서로를 포용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선 최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기조 강연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초갈등 사회로 들어왔다는 데 동의한다며 정치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잘 융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현 상황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 환경 보존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는 잠언 구절을 정치인들이 가슴에 담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안을 해주고 치유를 해주는 역할을 우리 기독교가 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은 우리 한민족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약속하고 또 그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목회자들의 노골적인 정치 활동으로 한국 기독교의 이미지가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초갈등 사회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이단 신천지의 포교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하고 있습니다. 비신자와 해외 포교에 주력하는 한편 미디어를 통한 홍보와 사회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인데요. 최근엔 사회 각 분야의 우수 자치단체와 인물을 시상하는 행사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민주 기자입니다. 최근 여의도에서 열린 한 시상식입니다. 해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국제, 문화, 행정, 체육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자치단체와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운영위원회가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이 시상식을 신천지 산하조직으로 알려진 HWPL,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행사로 소개했던 겁니다. 해당 언론사 담당 기자의 사실 확인차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나중에 전화하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시상식을 주관한 S일보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관계자 A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에 신천지 교인인 간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안에 신천지에 종교를 두고 있는 사람은 한 분 계시는데 저는 우리 본부장이에요. 이 매체는 신천지 광고도 게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선 광고료를 받고 홍보성 기사를 실어주고 있을 뿐 신천지 유관단체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천지에 기사가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나가고 광고가 많이 나가는 건 사실인데 우리 기자가 신천지 교회를 다니는 거는 아닌데 그쪽에서 신천지하고 관계가 좋아서 광고를 좀 많이 가진 거예요. 또한 이 단체는 지난해 시상식에서 HWPL 대표인 이만희 씨를 인류평화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 교인이 일부 언론사의 요직으로 재직하면서 활동하거나 교주의 수상을 홍보하는 모습은 이전부터 포착되어 왔다며 이번 행사가 신천지와 전혀 무관하진 않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신문사를 신천지가 마치 인수하는 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장악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기존의 언론사에 신천지인들이 간부로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신문사들이 언론사들이 열악한 데가 많거든요. 홍보 매체로 사용해가지고 도수 올려주고 매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협약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사회봉사나 미디어를 활용한 신천지의 포교 전략이 점차 광범위해짐에 따라 한국교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온정의 손길마저 얼어붙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데요. 연탄 후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연탄으로 겨울을 나야 하는 이웃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우리 주변엔 아직도 연탄으로 겨울을 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탄은행 전국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연탄 사용 가구는 10만 가구로 추정됩니다. 이 중 85%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가구로 난방비 절감을 위해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빈곤층입니다. 하지만 연탄 후원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기부 한파가 계속되면서 연탄은행이 지난해 300만 장에서 올해 250만 장으로 목표량을 줄였지만 이마저도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한 40% 정도 후원이 감소가 됐고요.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어렵고 또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현재까지 저소득층에 전달된 연탄은 150만 장, 목표량의 60%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이 속도라면 연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연탄을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목표치인 250만 장 가운데 나머지 100만 장을 채우는 일은 더욱 힘듭니다. 대부분 후원이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추위가 가시는 4월까지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게 연탄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아직도 추위에 떠는 연탄으로 겨울날 에너지 빈곤층의 겨울은 사실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연탄 한 장 800원의 사랑에 우리 한국교회와 또 기업들과 단체들이 참여해 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따뜻한 민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혹독한 겨울나기가 걱정인 에너지 빈곤층. 이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민족의 자조와 독립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의 저항에 일어났던 3.1운동은 한국 근대사의 전환점이 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100년이 지났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와 교회는 갈등과 혼란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새로운 10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9년 3월 1일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민족대표 33인의 모습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재현됐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계 지도자와 학자 등 33인은 3.1운동 100주년인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국교회의 새로운 100년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진보 보수, 그다음에 노년, 소년, 남녀 불문하고 모든 계층을 초월해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탄을 만드는 심정에서 각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자. 그래서 공동 작품으로 내놓게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가진 이 선언서입니다. 선언문에는 김명혁 한복협 회장과 이용정 교회협 총무 등 기독교 내 보수와 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교계 지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여성 대표로는 한영수 한국 YWCA 회장과 한국염 정의기억연대 운영위원장 등이, 청년 대표로는 남기평 한국기독 청년협의회 총무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가 분열과 갈등을 회개하고 사회적 양극화 극복과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선동과 진영 이데올로기를 배격하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1혁명 100주년에 주시는 성탄의 은총과 복을 갈구하며 이 한반도의 평화와 공의의 주님께서 성육하시기를 기원한다. 우리는 3.1혁명 100주년이 되기까지 이 땅에 몸을 입으시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앞으로도 성탄해 주시는 성육의 은총을 사모하며 이 은총의 역사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동참할 것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새로운 100년을 선포하는 이번 선언엔 사회 각계각층의 성도 3,6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주최 측은 선언문의 뜻을 같이 하는 기독인 1만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며 특정 집단이 아닌 우리 모두의 선언문에 한국교회가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조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 전문 선교단체인 청소년 불시운동 YSM이 1월 13일부터 경기도 평택대학교에서 겨울 파워캠프를 엽니다. YSM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매년 개최하는 파워캠프에 2,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만큼 호응이 좋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이동준 부기장과 유튜버 배가연, 채널A 여현교 기자, 업드림 코리아 이지웅 대표가 강사로 나서 청소년들에게 도전을 심어줄 예정입니다. YSM 대표 마상욱 목사는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돕는 일이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를 부르신 정체성을 찾는 시간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캠프에 참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청소년 불시운동으로 전화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말레이시아 박철현 선교사가 보내왔습니다. 박 선교사가 말레이시아 두마의 섬의 회교 지역에 세운 빅토리 크리스찬 학교가 현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빅토리 크리스찬 학교는 2014년에 글을 모르는 원주민들을 교육하고 또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세워진 학교인데요. 주로 무슬림인 학생들이 최근 수업 전 예배를 통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에는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해 300여 명이 예배를 드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 선교사는 회교의 땅에 더 많은 크리스찬 인재들이 배출되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최근 진행한 평화그림 엽서대회에 응모된 작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아대책이 주관하고 외교부가 후원한 평화그림 엽서대회는 만여 명의 초중고등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파키스탄 벽돌공장 지역에서 하루 종일 벽돌을 찍어내야 하는 아동들의 현실을 알리고 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벽돌공장 마을 아동들을 위해 희망을 담은 알파벳 그림책 만들기를 주제로 작품을 응모했는데요. 참가자들이 만든 작품은 책으로 만들어져 파키스탄 벽돌공장 지역에 기아대책이 운영하는 학교로 전달됐습니다. 벽돌공장 마을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영태 선교사는 아이들이 같은 또래 친구가 주는 특별한 선물을 처음 받아봤다며 한국의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네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초교파 기도운동 모임 원크라이가 내달 17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12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티비가 성탄절을 맞아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최로희 기자와 김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가기도연합운동 모임 원크라이가 새해 1월 17일을 국가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 17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2시간 동안 기도를 이어갑니다. 만리현교회 이형로 목사와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하고 강찬, 강명식, 소진영 등 찬양 사역자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이번 기도회 실행위원장을 맡은 황덕영 목사는 복음적 통일과 세계 선교를 감당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모두가 말한다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 모여서 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회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쌀 나눔 행사에선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저소득 성도들에게 쌀 10kg 1,200포대를 전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는 어려운 때에 권사회가 선행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쌀 나눔 행사를 통해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회가 주최하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는 지난 2017년을 시작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최로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과 경목회, 지역교회가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열렸습니다. 소속 경찰과 지역교인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경기 남부 치안과 경기도 경찰 복음화를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민생과 치안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는 경찰 덕분에 국민이 평안한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평화를 나누는 성탄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 배용주 청장은 1,000만 경기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경기 남부경찰을 위해 기도와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가장 낮은 데로 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경찰도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가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특집 문방구 메리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25일 오후 3시 40분, 28일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됩니다. CCM 가수 강찬, 제니씨 워십, 다비드, 조천미가 출연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계획입니다. 24일부터는 나흘에 걸쳐 세계 테마 기행, 낯선 즐거움, 이스라엘 겨울 기행 4부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방영 시간은 오후 2시 20분과 새벽 2시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23일 오후 2시 20분에는 매일주와 함께 진주편이 방송됩니다. 음악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길 소망하는 가수 진주의 진솔한 신앙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말씀을 노래로 외우는 금주의 말씀송에선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는 노래극을 준비했습니다. 23, 24, 26, 27일은 오전 10시 40분, 성탄절 당일은 오전 10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일 오후 6시엔 굿TV 스페셜 헤븐리 콰이어 창단 연주회가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가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부천 오정 성화교회가 교회 설립 36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주영 담임 목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며 앞으로도 전도와 선교, 구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감사예배와 함께 임직식과 권사 은퇴식도 진행됐습니다. 임직식에선 김종훈 장로와 이재동 집사, 이인숙 권사를 포함해 27명이 임직을 받았습니다. 남충태 장로는 임직자 대표 답사에서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중직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박재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호주에서 이틀 연속 전국 평균 기온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기상이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주의 전국 평균 기온은 41.9도로 관측 이래 최고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평균 기온은 40.9도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신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호주 동부 뉴사우스 웨일스주 일부 지역에선 기온이 45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되는 등 이번 주까지 폭염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홍콩 시위 사태로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대표적인 행사로 꼽히는 새해맞이 불꽃놀이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매년 12월 31일 수많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불꽃놀이 축제가 자칫 대규모 시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찰 측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관광청은 대신 일부 건물 옥상에서 소규모 불꽃놀이와 레이저쇼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6시간 미만 출장 시 비행기 대신 기차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비행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연방정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이 같은 계획이 실시될 것이라며 기차만 이용해야 하는 지역을 열거한 목록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내년 말까지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렉시트 후에도 이 기간 동안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이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영국은 예정대로 1월 말 탈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